안녕하세요. 돌파리의 갑론을박 토탈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이제 비디오 판독 판정 시비 흥국생명과 도로공사 6라운드 시합에서 4세트 9대9 상황 3세트였나 4세트였나 어쨌거나 거기서 나온 5번 애시냐 후위 경기자 반칙이냐 대한 판정 시비에 대해서 의논해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 장면을 보시도록 하시죠. 날카로운 코스로 건드렸어요. 네. 지금은 넘어갔네요. 네네. 자, 이고은 선수가 토스할 당시에 브루나 선수가 이제 오버넷이라는 거죠. 예. 자, 후위 경기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겠죠. 들으셨다시피 원심은 브루나의 5번넷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진영에서 도로공사의 진영에 손을 넣어서 손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오버넷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로 이렇게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넷인지 아닌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절묘한데 얼핏 보면은 이고은이 싱글핸드 토스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진영으로 브루나의 손이 침투해서 방해한 걸로 보입니다. 빠르게 보면은. 그래서 원심도 브루나의 오버넷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즉 브루나가 블러킹을 하는데 5번에 반칙을 했다 그 말인데, 규칙을 이렇게 보시면은 코보 규정입니다. 자, 빨간 줄로 중요한 거를 제가 그었죠.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상대편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트를 넘어 손이나 팔이 네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고은의 토스를 방해했다라는 측면에서 브루나의 5번의 반칙이 원심에서 선언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봤던 두 앵글에서의 비디오 판독 말고 이게 잘 나와 있는 앵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봤던 두 개의 앵글은 비스듬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가 어딘 진영을 가르는, 도로공사와 흥국생명 진영을 가르는 가운데 지점이 38선이 어딘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각도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메라 위치가 완전히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네트가 하나의 선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완전 오버넷이라든지 센터라인 침범을 판독하기 위해서 설치된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순간 캡처를 했습니다. 오버넷이려면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반칙의 기준이 있죠. 규정이. 네트가 넘어서 공에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접촉할 그 당시의 순간을 정지 화면으로 보니까 손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진영에서 접촉을 한 거예요. 접촉을 하고 밀어낸 다음에는 손이 넘어갔죠. 근데 접촉할 당시에는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볼에 접촉할 당시에는. 자, 그런데 볼에 접촉할 당시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고은 세타가 싱글핸드 토스를 해서 2단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중요합니다. 이고은의 손에 접촉이 돼서 토스를 하는 중이었느냐, 상대의 플레이가 완료되기 전에는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먼저 맞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른 앵글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이 상황이죠. 예. 자, 먼저 닿았다. 네, 닿고 이고은 선수가 맞았다. 예. 뭐 이런 얘기죠. 보시다시피 브루나가 먼저 자신의 진영에서 터치를 한 것입니다. 이고은의 손에 먼저 맞았다면은 이고은의 토스 플레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브루나의 손에 터치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손이 공 접촉 당시에는 네트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5번넷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5번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이 아니에요. 원래는 오버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 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에 또 사라지면서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감독들이 좀 활용을 하는 후위 경기자 반칙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들으셨다시피 5번넷이냐 아니냐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차성현 감독인가 5번넷을 모르고 비디오 판독 요청했다가 경고받은 적 있죠? 그게 없어져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브루나의 5번넷에 대해서 판정해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후위 경기자 반칙이라는 걸로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이고은 세터가 후위에 위치되어 있는 로테이션이었거든요. 규칙에도 있지만은 후위 경기자는 블로킹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돼요. 토스는 할 수 있지만, 토스도 할 수 있고 리시브를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공을 넘길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격 타구에 대한 규칙에서도 보시다시피 네트보다 상단에 있는 거를 쳐서 밖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보통은 이거를 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확인 결과 후위 경기자 반칙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반칙이 선언이 네. 됐습니다. 자, 김종민 감독이 지금 위원석으로 다가갑니다. 네.
자, 지금 이고은 센터가 아. 토스하는 과정에서 브루나 선수가 블로킹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김종민 감독이거든요. 예. 지금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중계석에서는 저기서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중계를 하니까 우리는 들리진 않죠. 저 중계석에서 이해한 게 맞다면은 그 김종민 감독이 이게 어째서 후위자 반칙이냐, 브루나의 오버넷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고은은 네트 상단에서 볼을 터치한 건 맞지만 상대의 진영으로 공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후위자 반칙이 아니다. 저거는 토스 과정이다. 그걸 주장한 거라고 중계석에선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장한 게 맞다면 김종민 감독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위자 반칙을 선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터치된 게 적법한 과정으로 오버넷이 아닌 상황으로 브루나가 터치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고은 손에 터치된 과정이 블러킹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고은이 블러킹을 했다는 거예요. 후위자는 블러킹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서 경기 감독관들이 다시 한번 판정을 내린 것은 원심은 브루나가 블러킹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봤는데 비디오 판독심은 이고은이 일리갈 블러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수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김 감독의 말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었지만 선수들의 말소리는 방송에 좀 잡혔습니다. 말소리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하지만 지금 자, 이제는 이고은 자, 네, 여러분들 잘 들리셨을 겁니다. 안 맞았다. 손에 닿질 않았다는 겁니다. 손에 안 닿았대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후위자 반칙이 되려면은 브루나가 친 공을 네트 상단에서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후위자 반칙이 아니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위자 반칙이 아니면은 비디오 판독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원심이 유지가 됩니다. 예. 브루나가 비록 오버넷 범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버넷은 비디오 판독으로 번복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이 유지가 돼서 도로공사에 득점이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입모양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소리가 없는 입모양.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비디오 판독심이 유지가 돼서 후위자 반칙으로 돼서 흥국생명에 득점이 됐습니다. 예, 이거 자체가 경기에 향방에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 과연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고은 세터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돌파리의 감론을박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흥국생명대 도로공사 6라운드 리뷰 파트 2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